등을 두들겨주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 게 바로 흡입 유해성입니다. 호흡기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야 될 액체나 고체는 호흡기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한 것들이 잘못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흡입 유해성인데, 과거에 어떤 방송인이 다 코미디언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떡 빨리 먹기인가 그걸 하다가 그렇게 돼갖고서는 사망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흡입 유해성이라기보다 흡입 유해성은 그렇게 됐을 때 기도나 이런 거를 맡은 것보다는 어떤 상처를 주고 이런 것이 이제 흡입 유해성이 되는 건데, 어쨌든 기도로 액체나 고체 유해물질, 화학물질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흡입 유해성이라고 합니다. 폐가 손상되거나 또는 폐렴을 앓거나 또는 사망하는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흡입 유해성인데요. 이 흡입 유해성은 또 구분 1하고 구분 2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구분 1, 좀 센 흡입 유해성,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인데, 첫 번째가 사람에서 흡입 유해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결과가 발표된 경우. 이거는 어떠한 물질이라고 특정한 물질보다는 그렇게 유해성을 일으킨다는 결과가 발표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40도에서 동점도가 1초당 20.5 제곱밀리미터 이하인 탄화수소. 동점도니까 S는 세트가 아니고요. 이러한 둘 중에서 한 가지인 경우에 해당하면은 흡입 유해성 구분 1이 되고, 흡입 유해성 구분 2는 사람한테 흡입 독성 유해성을 일으킨 우려가 있는 물질이고, 이 구분 1이 아닌 물질이면서 40도에서 동점도가 14 제곱밀리미터 per S 이하인 물질로, 기존의 동물 실험 결과와 표면 장력, 그다음에 수용해도 표면적 및 휘발성 등을 고려하여 흡입 유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이 흡입 유해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유해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환경 유해성 중에서 수생 환경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존 유해성까지 하려면 오존 유해성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오늘은 수생 환경 유해성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수생 환경 유해성은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어요. 우선 급성을 보면은 정의가 단기간 노출에 의해서 수생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유해성. 만성이라고 하면은 장기간 노출이라는 말로 바꾸면 되겠죠. 단기간 노출에 의해서 수생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은 1992년도에 나온 그 낙동강 피놀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급성 수생 환경 유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 수생 환경 유해성,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급성 1. 급성 1에 해당하는 물질은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LC50은 얼마 전에 설명을 했던 것 같고, 메탈 교제 반수 치사농도 LC50, 그다음에 EC, 여기 LC, EC, ERC 이런 게 나왔는데, LC를 이제 설명을 했고, EC라는 게 있습니다. EC는 50% 이펙티브 콘센트레이션, 그래서 50%가 효과를 일으키는 농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독성 효과도 효과이고 약 효과도 효과이죠. 그래서 약품 실험을 할 때도 EC라는 거를 씁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개발해 놓고 50%에서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 이런 것도 일시이고, 환경에서는 여기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효과를 일으킬 때, 나쁜 효과, 실험 동물의 50%한테서 나쁜 효과를 일으키는 농도가 EC 50인데, 여기에서는 물벼룩을 실험을 하는 겁니다. 물벼룩 50%가 유형 저해를 받는 시료 농도예요. 물벼룩은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맨눈으로 보면 이렇게 투명하지는 않은데, 투명하다구나 생각하고서는 보면은 투명성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작은 동물이 아니라서 작기는 작은데 그래도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요. 우리 학교 정문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오른쪽에 아파트도 있고 건물이 많죠. 그쪽이 2005년도 이 무렵만 해도 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하고 논에 물을 떠다가 현미경으로 물벼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투명한 거 학생들도 다 봤어요. 물벼룩이 영어로 뭘까? 벼룩시장. 벼룩시장이 영어로 뭐예요? 플리마켓이라고 그러죠? 워터플리. 물벼룩. 왜 벼룩시장을 그렇게 이 벼룩에다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ERC 50이라는 건데요. ERC는 50% Effective Concentrations of Average Growth Rate. 성장률을 50% 감소시키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또 어느 거에 적용을 하냐면 조류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수생생물의 유해성을 좋은 물질을 실험을 할 때 조류의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물벼룩의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어류의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어류의 실험을 할 때는 LC를 쓰고, 물벼룩의 실험을 할 때는 EC를 쓰고, 또 조류 그 날아가는 새 말고 물속에 있는 조류, 이 조류를 실험할 때는 ERC라는 거 씁니다. 다 50%에서 어떠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인데, 실험하는 대상 생물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EC 또는 LC 또는 ERC를 씁니다. 수생환경 유해성, 극성 수생환경 유해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은 급성 1, 급성 구분 1에 해당되는 수생환경 유해성을 갖는 물질인데요. 여기 써있네요. 어류는 LC. 이 좀 우스운 거 같죠? 벼룩도 각각류예요. 벼룩도 각각류이고, 그 다음에 조류를 쓸 때는 ERC를 쓰는데, 어류를 물속에 물질이 들어가 있는 액체 속에서 96시간을 설계했을 때 실험 어류의 50% 개체수가 물고기도 사망을 한다고 해야 되는지, 죽는 그 농도가 1mg per 리터 이하일 때, 그때 해당하는 물질은 극성 물질입니다. 1리터에 1mg보다 적은 물질을 투여했을 때 실험 물고기의 반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1보다 적은 것. 점점 적을수록 독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 적은 용량에도 물고기가 50% 사망하는 농도, 여기에 해당하거나, 또는 갑각류를 실험했을 때, 실험하고자 하는 물질이 들어간 용액식에 48시간 동안 물벼룩을 둡니다. 그랬을 때 방수가 유형 저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죽는 거는 아닌데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움직임이 둔하거나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거나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나 행동 반경이 적거나 하는 농도를 보이는 것이 1mg 이하일 경우에 급성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이고요. 또 실험은 조류하고 조류 이외의 소생식물로 실험을 했을 때 실험하고자 하는 물질을 섞은 액체 속에다가 72시간에서 96시간 3일 또는 4일인 거죠. 맞나? 3일? 3, 4일 동안 그 안에서 살게 했을 때 방수가 성장을 덜 할 때 그때 온도가 1mg per 리터일 때 급성 1mg. 조류는 상당히 빠른 그러한 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 4일 동안을 두었을 때도 성장이 제대로 되는 거, 성장이 느린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는 생물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LC50, EC50, ERC50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물벼룩으로 독성 시험하는 그런 동영상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벼룩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맨눈으로 봐도 보일 정도로 보입니다. 물벼룩으로 실험을 할 때는 그 실험하는 물질의 농도가 0%면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왜냐하면은 대조군으로서 안 들어갔을 때 정상일 때 하고 농도가 달라질 때 하고의 그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항상 대조군을 놓습니다. 다른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정상일 때 하고 비정상일 때 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농도는 참 재미있어요. 6.25, 12.5, 2배죠? 또 25, 2배로 올라갔고 50, 100이면은 완전히 그 물질로 가득 찬 그러한 용액입니다. 그래서 농도가 이렇게 복잡할 것 같지만 보면은 100의 반, 그 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 이렇게 들어가고 농도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작은 물벼룩 하나에 5마리씩 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 EC가 30.78 농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농도일 때 50%가 유형 저해를 일으켰다. 이거는 이제 실험한 사람이 컴퓨터로 그 데이터를 넣고 얻은 값인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실험을 하는 건가, 그걸 실험하는 방법을 여기서 봤습니다.
독성을 했으니까 이번엔 만성인데요. 수생생물의 생활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물질 또는 혼합물을 노출시켰을 때 수생생물에 나타나는 위해성이 있습니다. 수생생물의 생활주기니까 전 생애 동안 그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만성 1, 또 만성 2, 만성 2, 만성 3, 4까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물의 평생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람이 평생 동안 노출되었을 때의 그 영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벼룩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물벼룩이 생활 주기가 짧기 때문에 생애가 짧기 때문에 실험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죠. 전 생애를 통해서 관찰을 하려면은 만약에 띠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실험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나 물벼룩은 짧은 생애이기 때문에 물벼룩으로 전 생애에 해당하는 실험을 할 때는 물벼룩을 씁니다. 만성 독성 구분 1에 해당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로 만성 독성 무영향 관찰 농도, 여기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또는 만성 독성이 0.01mg/L 이하이거나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 농축 개수가 500 이상 또는 BCF 생물 농축 개수, 바이오 큐뮬레이션, 농축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C가 큐뮬레이션 그렇게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F는 팩터 값이 없다면 옥타놀 물 분배 개수가 4 이상, 그리고 급성 수생 생태 독성 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LC50, EC50, ERC50은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는 무영향 관찰 농도라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무영향 관찰 농도 NOEC라고 그랬죠. 이것이 No Observed, 관찰이 안 된다는 거죠. Effect Concentration, 이거의 약자인데 이 글씨를 보면은 좀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만성 독성균 노출량 반응 시험에서 노출 집단과 적절한 물처리 집단 간 악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량 또는 노출 농도, 이렇게 됐습니다. 최소 영향 관찰 농도라는 것도 있고요. LOEC, Lowest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이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 그래프가 오른쪽은 X축은 농도예요. 농도이고 Y축은 반응하는 개체수의 퍼센트입니다. 반응하는 개체수의 비율이에요. 실험하는 동물, 실험 동물이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하는 개체수 퍼센트를 여기다가 표시를 한 건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치사입니다. 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반응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아주 약한 반응이 있고 강한 반응이 있고 죽는 것처럼 아주 심한 반응이 있는데, 여기서는 치사한 사망 죽는 농도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용량을 어떤 실험 물질을 차츰차츰 늘려가요. 여기에서 숫자로는 안 나왔지만 농도가 여기 점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실제로 용량을 사용을 해서 실험값이 나온 겁니다. 차츰차츰 올렸어요. 차츰차츰 올렸는데 똑같은 수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실험에서 두 번째 실험까지는 용량 범위가 좀 넓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조금 가까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5, 두 번째 20, 그러면은 세 번째는 5하고 20보다 조금 간격이 좁은 25, 이 정도로. 그래서 이 간격을 봐서
첫 번째 실험하고 두 번째 실험하고는 용량 차이가 많이 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는 용량 차이가 좀 덜 나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용량 차이가 두 번째, 세 번째보다는 좀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용량이에요. 용량이고 여기는 그 용량에 따른 반응을 나타내는데 반응하는 그 개체수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할 때 준 용량은 여기 점 있는 거, 이 부분들이에요. 이걸 전부 다 용량을 줘서 실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험값은 데이터 값은 여기 6개 용량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엑스페리멘탈 포인트라고 하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점을 실제로 측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용량이 차이가 많이 나고 두 번째 실험하고 세 번째 실험은 용량 차이가 좀 덜 나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보다는 용량 차이가 좀 나고 그거는 이해가 갑니까? 용량 차이가 나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6개 용량을 투여를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얻은 실험값이 이렇게 됐는데 이 6개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이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 용량이 얼만큼이라고는 나오지는 않지만 제일 처음에 제일 조금 사용한 용량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왔어요. 두 번째 용량에서는 반응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세 번째 용량에서는 개체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반응하는 개체수가. 이랬을 때 지금 50%가 반응하는 용량을 찾았더니 농도를 찾았더니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LC50, BC50, ERC50이 투여한 용량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실험값이 아닌 그래프상에서 나오는 값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용량을 딱 맞추지 못하잖아요. 50%가 죽은 용량이 얼마큼인지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량을 차츰차츰 늘려가서 50으로 찾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최소 영향 관찰용도 영향이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보일 정도로 보이는 것이 NOEC이고 그 다음에 LOEC 여기가 NOEC, NOEC 잘 안 보이네. 이게 NOEC죠. 노 오브저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관찰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용량을 조금 높였더니 영향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러나 LOEC 최소 영향 관찰 농도 여기서 나올 수도 있지만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데이터 값을 LOEC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용량을 투여했는데 아무런 영향이 나오지 않는 농도 이것이 LOEC예요. 그래프가 완전히 계획적으로 그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용량을 투여를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용량을 늘려가면은 반응하는 개체수가 많아지겠죠. 100%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EC하고 LOEC 이것의 개념이 처음 보면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그래프를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또 한 번 설명을 하면은 개념이 좀 잡힐 겁니다. 혹시 이런 내용들은 독성학에서 했나요? 독성학 했어? 수업 받아봤어? 독성학 수업 받은 학생들 있죠? MSGS 실습 말고 본
이번 수업에서 배웠어요 이거? 그럼 잘 알겠네. 반응이 없어서. 제일 작은 용량에서 아무런 반응을 안 했습니다. 영향이 없다. 무영향 관찰론이고 LOC는 영향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주 가장 적은 이 영향은 뭔가 움직임은 정상일 때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것이 어떤 독성 증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LOEC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 먹은 거를 얘기를 한다면은 약간 이렇게 말이 조금 많아지는 정도. 이상한 비틀거리거나 이런 거는 안 나타나고 약간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정도. 그걸로 뭐 이상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성 1일 때 LC 농도가 96시간 물고기를 그 액체 속에 넣어놨을 때 96시간 동안 물 속에 넣어놨을 때 단이 죽는 농도가 1mg/L 이하일 때 이때는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또는 각각류를 실험했을 때 48시간 동안에 1mg/L 이하일 때 만성 독성 배분 1 그다음에 조류를 실험했을 때 1mg/L 이하였습니다. 만성하고 차이점을 급성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다지 차이는 없네요. 96시간 48, 72에서 96. 그래서 농도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실험할 때 이런 결과로서 이런 결과가 나올 때 만성 1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실험 공정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성 2일 때 이때는 역시 또 LC50, EC50, ERC50인데 이거는 아까 거는 그냥 1mg 이하일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이에 있습니다. 1하고 1보다 넘어가고 1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고농도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고농도일 때 나타나는 것이 저농도일 때 나타나는 것보다 독성이 더 강한 것. 그렇죠? 저농도일 때 나오는 것이 독성이 더 강한 것. 그래서 만성 2가 농도가 높죠. 농도가 높고 만성 1보다 만성 1은 1 이하인데 만성 2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좀 줄어든 것, 용량이 늘어난 것. 고농도일 때 만성 2, 점점점 농도가 클수록 만성 급수는 독성 증상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거를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글씨 크기만 조절을 했더니 한눈에 잘 안 보이네요. 그다음에 만성 3입니다. 이 앞에 거는 다 똑같고 만성 2가 1에서 10까지였죠. 만성 1은 1 이하였고 만성 2는 1에서 10까지 범위에 들어갔을 때 만성 3은 10에서 100 사이의 범위에 들어갔을 때 점점점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농도가 높아져야 독성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독성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오늘 만성사입니다. 만성사는 수용에도 한계까지 급성 독성이 없으며 빠르게 분해하지 않는 암용성 물질로서 옥탄올 물 분배 개수가 4 이상인 물질, 다만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 농축 개수가 500 미만이거나 만성 독성 무형량 관찰 농도가 1mg/L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옥탄올 물 분배 개수라는 용어가 또 새로 나왔는데요. 옥탄올하고 물은 액체이지만 둘이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같은 병에다가 넣어두면은 침이 생기는 물질이에요. 그랬을 때 그 어떠한 물질이 옥탄올에 많이 녹는가, 물에 많이 녹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물에 많이 녹는 거라면은 수용성 물질이죠. 근데 옥탄올은 알코올 종류인데 지용성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녹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옥탄올에 많이 녹으면은 지용성 물질, 물에 많이 녹으면은 수용성 물질. 즉 지용성 물질은 생물체의 농축이 잘 되는 그러한 물질인 건데, 이것을 실험하는 이유가 수용성 물질인가 아니면 지용성 물질인가를 보는 겁니다. 옥탄올 물 분배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용질의 농도를 물에서의 옥탄올에서의 용질의 농도를 물에서의 농도로 나눈 값입니다. 지금 이거를 분수로 보면 되겠어요. 옥탄올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분자로 보고 물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분모로 보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분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수의 값을 계산했을 때 이것이 더 크죠. 지금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큰 거 맞죠? 분자가 더 크니까. 그러면은 옥탄올 분배 개수는 지금 이러한 물질이 이러한 물질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옥탄올 물 분배 개수가 크다라는 것은 지용성 물질, 그리고 옥탄올 말이 자꾸 꼬리는데 KOW 값이라고 합시다. KOW 값이 1보다 작으면 친수성이 강하다. 1보다 크면 소수성이 강하다. 소수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물하고 섞이지 않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즉 지용성이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값을 통해서 그 물질이 지용성인가 아니면은 수용성인가. 그래서 수용성이면은 인체에 들어왔을 때 소변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지용성이면은 몸속에 있는 지방 어디쯤인가 축적이 많이 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만성 독성에 대한 용어는 이거는 읽어보면 금방 알고요. 생물 농축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물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거 물고기라고 칩시다. 비슷한가요? 물고기라고 치고 과연 잘못 여기는 조금 더 큰 물고기. 이 생물 농축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물 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질 농도. 그런 거 하면은 여기에 만약에
수은이 들어가 있는 물이라고 하면은 물 속에 있는 수은 농도가 있겠죠. 수 중에 수은 농도. 그런가 하면은 얘가 여기 물 속에 있는 물질들을 먹었기 때문에 이 몸 속에도 수은 농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은 농도라고 하죠. 얘는 더 큰 물고기예요. 여기 물에서도 수은을 흡수했을 거고 얘를 먹어서 여기 있는 수은도 여기에 농축이 됐을 거예요. 수은은 지용성 물질입니다. 생물 농축이 잘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가 높아갈수록 생물 농축 개수가 높아지는 거. 상위 단계로 갈수록 생물 농축 개수가 더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 농축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물 속에 있는 수은 농도하고 물고기 속에 있는 수은 농도의 그 비율을 생물 농축 개수라고 하는데 큰 물고기로 올라갈수록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더 생물 농축 개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늘 이 설명에서 만성 1하고 만성 2, 만성 3, 만성 4를 좀 더 그림으로라기보다는 다음 시간에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보여줄게요. 너무 이 법에 있는 거로만 그대로 옮겨갖고 글씨 조절, 한 조절만 하다 보니까 뚜렷한 차이점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정리를 다시 해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